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UN 고문방지위에 제출할 보고서를 이제 의결을 했어요. 근데 의결을 하는 가운데서 야, 얘네들이 인권위가 맞아? 싶을 정도의 인권 무시적, 차별적 발언들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지한 모습들이 확인되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온 것 아닙니까? 참고로 UN 고문방지위는 이제 고문이나 그 밖에 잔혹하고 뭐 비인도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뭐 굴욕적 대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처벌 방지를 위한 이 국제 협약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약이 지금 한 173개 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1995년 그 당시에 이제 가입이 돼서 당사국으로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4년마다 이 고문방지 협약 보고서를 심의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뭐 실제로 한 7, 8년마다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보고서가 각 국가 인권 기구에서 여러 주제별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권고 의견을 또 어떤 내용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담아서 제출을 하는데, 이게 제출이 되면 UN 당사국 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또 활용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7년 만에 윤석열 정권서 심의가 진행이 된 건데,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 소속 위원들이 협약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차별적 발언들이 난무했다는 거죠. 일단 권고 의결된 내용들 먼저 얘기를 하면, 일단 그 국가보안법 폐지 내용 관련돼서는 이제 뭐 반대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찬양 고무에 관한 7조에 대해서 정비랑 뭐 남용 방지 대책을 좀 수립을 하는 것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해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형제 폐지 공고도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강간죄 정의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또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강간을 정의한다라는 권고도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물론 이제 그 권고안이 심지어는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도입 검토를 철회했었던 그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사실 여권 측 추천위원들 중에서도 이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철회한 윤석열 정권의 기조를 보게 되면 반대를 좀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뭐 기권을 하거나 또는 뭐 찬성을 하는 의견들도 나오게 되면서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고로 비동의 강간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행 형법의 경우는 이제 강간죄 성립의 요소가 뭐냐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강요나 뭐 속임 또는 지위를 이용한 강간이나 폭언과 괴롭힘에 따른,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속박이라든가 또는 뭐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이런 것도 비일비재한 만큼 여성과 법조계 등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공당들에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우려했던 점은 뭐였냐면, 이게 무분별하게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이 돼서 그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겪고 또는 이 무고한,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이견들이 또 꽤 상당히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공약으로 내걸지 못하거나 또는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데 사실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서 지니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거고, 성폭력 사건 중에 무고죄 사건의 비중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우려의 시선과 목소리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 추세라든가 UN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권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국가인권위 역시도 권고 의견에 대해서 관련된 의견을 여러 차례 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의 국가인권위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전전에서도. 그런데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봤는데 통과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 말고도요, 어쨌든 또 그 밖에 제가 통과된 것들 이야기다 보니까 좀 3000% 빠졌는데, 그 밖에도 통과된 거 뭐 이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보장, 이것도 안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난민 인정심사의 불회부 사유 최소화 권고, 이것도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뭐야, 아까 전에 굉장히 인권을 짓밟는 이야기들이 논해졌다면서 상식적인 인권위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심의 과정을 지켜봤던 민변 측이라든가 또는 인권위 내부에서도 야, 이걸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야, 쟤네들이 인권위원이 맞아? 이런 정말 많은 실망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무성한 거예요. 이를테면 UN 독립보고서를 왜 꼭 시간에 맞춰서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수준의 말들이 튀어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위법에 따르게 되면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그 조약 이행에 관한 연구, 그리고 또는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한 표명, 이런 것은 국가인권위의 주요 업무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도 이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인권위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왜 심의를 해야 되는지,
해당 협약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게다가 자칭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전직 고위검사 출신도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들도 역시나 고문방지 협약에 대한 문헌과 해석에 반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라고 하니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제기가 되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대부분이 통과가 되긴 했어요. 근데 두 가지의 핵심 의제가 결국은 의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의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이제 의결이 안 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를 추행죄로 처벌하는 그 군형법 제92조의 6 관련된 폐지에 대해서 권고가 빠졌다라고 해요.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뭐냐면, 군인 또는 준군인이 상호간에 예를 들면 뭐 학문 선교라든가 그 밖에 추행을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엔에서는 이 동성 간 합의된 형태의 어떤 성적 행위여도 이걸 추행으로 보고 처벌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부당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이다라고 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미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에서도 폐지에 대한 권고를 그 내부에서 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를 역행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미 군형법의 92조의 강간죄라든가 92조의 3회 강제추행죄라든가 이런 성폭력 처벌 조항들이 있는데, 별도로 동성애 서로 동의된 성격의 어떤 이 성적 행위를 별도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단순히 동성애 차별이랑 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해서 은폐를 하고 가해자의 어떤 성폭력 처벌 조항보다도 더 가볍게 처벌이 되는데 악용되거나,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함께 처벌하는 2차 피해를 일으켜왔다. 이런 점에서 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게다가 군 내부에서 이뤄진 문제, 이거는 뭐 군 기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군 인사법상 징계 처분이라든가 전역 조치 등의 규제도 있는데 반해서 이 규정은 군대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군대 외부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에 이 개인의 어떤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조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고가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수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달리 빠진 권고사항이 있는데,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테러 위험의 인물로 이제 규정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어떤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권고가 지금 빠졌다라는 거죠. 테러방지법이 확실한 용의자가 아니라 의심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게 이제 열어놨기 때문에 테러단체, 테러 주체에 대한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하다. 그래서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런 문제의 지적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엔에서 요청을 해왔던 권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일부 이행이 안 되고, 또 국제사회 추세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결국 통과가 되긴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 한심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들의 모습은 이 자금의 대한민국에서 충분한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참 씁쓸함을 만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권을 지키기 위한 그간의 어떤 충분한 전문성을 길러왔던 사람들을 앉혀놓고서 이게 논의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대통령 몫과 정치권 몫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저 자리와 정략적 판단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서 끊임없는 잡음을 만들어 내왔다라는 점에서 이 소식 역시도 그렇게 전문성이 결여된 국가인권위의 기능에 대해서 역시 심각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권목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같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게 정치 편향적 사고가 결정된 것은 정치 편향적 사고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이 발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애초에 인권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그저 정치권, 그러니까 또는 공당과 행정 권력에 편승해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인물들로 채워진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전 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지 않나 라고 봅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권고 결정이 떨어진 것은 또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이게 좀 아직 갈 길이 참 멀다라는 생각만 더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관련된 의견을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